장작더미 위에 묶인 한 여인이 비명을 지릅니다. 그녀를 불태우라 명령한 사람, 바로 친오빠 김유신입니다. 오빠, 살려주세요. 하지만 김유신의 표정은 차갑기만 합니다.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하고 궁궐 사람들이 급히 달려옵니다. 대체 무슨 일이오?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 중에는 왕족 김춘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연극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김유신이 여동생을 미끼로 왕족을 낚은 치밀한 각본이었던 겁니다. 목적은 단 하나, 권력입니다. 멸망한 나라가야 출신이 신라 최고 권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역사책에 감춘 김유신의 진짜 얼굴입니다. 자, 이 남자를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김유신의 증조할아버지 금광가야 구해왕입니다. 532년 어느 날 이왕이 첫국 신라 궁궐에 나타납니다. 신라 버풍왕 앞에 무릎을 꿇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나라를 통째로 바치는 항복이었습니다. 퍼풍왕은 피식 웃으며 말합니다. 좋아, 너희 가족은 진골 신분으로 살게 해주지. 왕족 대우를 해준다. 겉으로는 온정처럼 보이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너희는 이제 우리 신라계야. 꼬리 흔들면서 잘 살아봐. 이게 진짜 속뜻이었습니다. 가야 왕족이라는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고 이날부터 구해왕 집안은 신라에서 영원한 2등 신민이 됩니다. 그리고 22년 후 이 집안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바로 김유신.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각인됩니다. 우리는 항복한 나라 출신이야. 이 굴욕이 그를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김유신의 충격적인 권력 게임은 이제 시작입니다. 항복한 가야 왕족, 과연 신라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구해왕의 셋째 아들 김무력, 이 남자가 해답을 보여줍니다. 554년 팩제군 3만 명이 신라의 관산성을 덮칩니다. 이곳이 뚫리면 신라는 끝장입니다. 이때 김무력이 나섭니다. 내가 간다. 전장에 도착한 김무력, 그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놈들, 오늘 다 죽여버린다. 칼을 휘두르고 적진을 돌파하고 팩제군을 학살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팩제군 3만 명 전멸. 심지어 백제성왕까지 목을 베어버립니다. 신라 조정이 발칵 뒤집힙니다. 저가야 출신 놈 미친 거 아냐? 아니, 미친 게 아닙니다. 계산이 정확한 겁니다. 김무력은 깨달았습니다. 아, 전쟁에서 공을 세우면 우리 집안 무시 못하겠구나. 이날 이후 김무력 집안은 신라중앙무장 가문으로 급부상합니다. 그리고 이 DNA가 고스란히 손자에게 전해집니다. 바로 김유신에게 말이죠. 김무력의 아들 김서현, 이 남자에게 운명 같은 만남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한 여자를 봤습니다. 첫눈에 반해버린 겁니다. 그녀의 이름은 만명. 신라진흥왕의 조카딸입니다. 완전 왕족 중의 왕족이죠. 둘은 만나고 사랑에 빠지고 그렇게 연인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집니다. 만명의 아버지 수클종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뭐? 네가 가야 출신 놈이랑 만난다고? 폭발합니다. 당장 딸을 별치해 가둬라. 감시 붙여. 왕족 집안에서 보기엔 가야 출신은 그냥 개였던 겁니다. 하지만 사랑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만명이 탈출합니다. 김서영과 만명은 손을 잡고 충북 진천으로 도망칩니다. 우리 둘이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그리고 그곳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누구냐고요? 네, 바로 김유신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집안의 반대로 태어난 자식. 김유신은 태어날 때부터 증명해야 했습니다. 나는 왕족 집안에 어울리는 인간이다. 15살 김유신, 신라 화랑도에 들어갑니다. 화랑도는 신라 청소년 엘리트 양성기관입니다. 무술, 학문, 리더십을 배우는 곳이죠. 그런데 김유신이 들어가자마자 분위기가 바뀝니다. 야, 김유신 저 새끼 뭐야? 꽤 잘하는데? 수많은 낭도들이 김유신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타고난 리더였던 겁니다. 하지만 김유신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화랑 동기 중에 왕족 있나? 있습니다. 바로 김춘추. 진평왕의 증손자지만 할아버지가 쫓겨난 비운의 왕족이죠. 김유신이 김춘추를 보자마자 생각합니다. 이 친구다. 왜 김춘추를 찍었을까요? 진평왕에게 아들이 없었거든요. 언젠가 저 친구가 왕이 될 수도 있어. 김유신의 계산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둘은 친구가 되고 형제처럼 지냅니다. 겉으로는 우정이지만 김유신의 머릿속엔 이미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내가 저 친구를 왕으로 만들면 나는 2인자가 되는 거야. 가야 출신의 한계를 넘어설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미래의 왕과 한 몸이 되는 것? 어느 날 김유신이 김춘추에게 제안합니다. 형님, 우리 축구 간판 할까요? 축구는 지금의 축구와 비슷한 공놀이입니다. 좋지? 김유신의 집 앞마당에서 둘이 공을 차며 뛰어놉니다. 그런데 그때 김유신이 김춘추의 옷고름을 밟아버립니다. 찢어집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형님. 김유신이 황급히 말합니다.
저희 집에 들어가셔서 옷고름 좀 꿰매시려. 김춘추를 빈 방으로 안내합니다.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세요. 김춘추가 혼자 방에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문이 스르륵 열립니다. 들어온 사람은 김유신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여인 한 명이 들어옵니다. 저는 김유신 오빠의 동생 문이라고 합니다. 바로 김유신의 둘째 여동생이었습니다. 김춘추는 그녀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춥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김유신이 짠 시나리오였습니다. 옷고름을 밟은 것도 일부러였던 겁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여동생과 김춘추를 엮어서 완전히 한 가족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김춘추와 문희 둘은 만나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깊어집니다. 그런데 몇 달 후 문희가 임신을 합니다. 문제가 터진 겁니다. 당신은 혼전 임신이 엄청난 죄였거든요. 소문이 퍼집니다. 김유신 여동생이 혼전 임신했대. 그러자 김유신이 여동생을 부릅니다. 내가 우리 집안에 먹칠을 했다. 장작 더미를 쌌습니다. 문희를 그 위에 묵습니다. 불을 지펴라. 오빠, 살려주세요.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마침 그날 덕만 공주 훗날 선덕여왕과 김춘추가 행차하던 중이었습니다. 저기 연기가 나는데? 무슨 일입니까? 급히 달려옵니다. 김유신의 집에서 여동생이 불타고 있는 겁니다. 김춘추가 정신없이 달려가 문희를 구합니다. 덕만 공주가 김유신에게 묻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요? 김유신이 차갑게 대답합니다. 혼전 임신한 동생을 처벌하는 중입니다. 덕만 공주가 김춘추를 쳐다봅니다. 혹시? 김춘추 당신이? 김춘추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 순간 덕만 공주가 말합니다. 알았습니다. 두 사람의 혼인을 왕실에서 허락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김유신이 노린 건 정확히 이거였습니다. 여동생을 불태우는 척 연극을 한 겁니다. 왕실 앞에서 공개적으로 쇼를 벌여서 결혼 승인을 받아낸 거죠. 여동생의 목숨을 미끼로 왕족과의 혼맥을 완성시킨 겁니다. 이게 바로 김유신의 진짜 얼굴입니다. 629년 김유신 35살. 신라가 고구려의 낭비성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대패합니다. 신라군의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이러다 다 죽겠다. 장수들이 모여 회의합니다. 어떻게 사기를 올리지? 그때 김유신이 벌떡 일어납니다. 내가 한다. 말을 타고 혼자 적진으로 돌진합니다. 저 미친놈 혼자 뭐하는 거야? 고구려 장수 한 명이 김유신을 막아섭니다. 칼을 휘두릅니다. 크악! 김유신이 그 장수의 목을 단칼에 베어버립니다. 목을 들고 신라진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바로 고구려 놈들의 수준이다. 신라군이 환호합니다. 우오! 사기가 폭발합니다. 김유신이 선두에 서서 다시 돌격합니다. 나를 따르라. 결과는 어땠을까요? 고구려군 5,000명 전멸. 낭비성 함락. 이날 이후 김유신은 신라 최고의 영웅이 됩니다. 하지만 그는 영웅놀이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은 오직 한 곳만 보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정점. 그리고 마침내 그 기회가 옵니다. 642년 팩제 의자왕이 미친 듯이 신라를 공격합니다. 40여 개 성이 순식간에 함락됩니다. 그중 가장 충격적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대야성. 이곳의 성주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김춘추의 사위 김품석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성을 내줘버린 겁니다. 더 큰 비극이 있습니다. 김춘추의 딸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백제군이 성을 함락시키고 김춘추의 딸과 사위를 죽입니다. 심지어 시신을 백제 감옥에 묻어버립니다. 완전히 모욕을 준 겁니다. 소식을 들은 김춘추 완전히 무너집니다. 내 딸이.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곧 눈물이 분노로 바뀝니다. 백제? 반드시 복수한다. 그 옆에 김유신이 서 있습니다. 형님,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대야성은 원래 가야 땅이었거든요. 김유신의 세력 기반이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맹세합니다. 팩제를 반드시 멸망시킨다. 하지만 신라 혼자서는 팩제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김춘추가 결정합니다. 고구려에 가서 도움을 청하겠어. 적국이지만 백제의 적이기도 한 고구려. 김춘추가 고구려로 떠납니다. 하지만 이게 엄청난 실수였습니다. 김춘추가 고구려 실권자 연개소문을 만납니다. 팩제를 치기 위해 군사를 빌려주시오. 연개소문이 피식 웃습니다. 군사? 공짜로 줄 것 같아? 조건을 내겁니다. 한강 이북 땅을 우리에게 돌려줘. 이게 말이 됩니까? 신라 입장에서는 절대 못 주는 땅입니다. 김춘추가 거절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자 연개소문이 돌변합니다. 뭐? 감히 거절해? 김춘추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도움을 청하러 왔다가 포로가 된 겁니다. 소식이 신라에 전해집니다. 김춘추가 고구려에 갇혔다. 조정이 발칵 뒤집힙니다. 그때 김유신이 벌떡 일어납니다.
내가 간다. 3,000명의 정예군을 이끌고 매서운 겨울바람을 뚫고 고구려 국경으로 달려갑니다. 형님을 반드시 구한다. 고구려 국경에 도착한 김유신. 칼을 빼들고 고구려군과 대치합니다. 영계소문에게 소식이 전해집니다. 김유신이 국경에 3,000명을 이끌고 왔습니다. 영계소문이 당황합니다. 저 미친놈이 진짜 쳐들어올 기세인데? 결국 영계소문이 결정합니다. 김춘추를 풀어줘라. 김유신의 기세에 눌려 김춘추를 석방한 겁니다. 김춘추가 풀려나 김유신과 만납니다. 둘이 부둥켜 안고 옵니다. 형님, 유신아,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죽었다. 이날 이후 두 사람은 완전히 한 몸이 됩니다. 같이 죽고 같이 사는 운명 공동체. 하지만 신라 조정으로 돌아온 두 사람에게 차가운 시선이 쏟아집니다. 고구려 외교 실패했잖아? 위기입니다. 선덕 여왕이 김유신을 부릅니다. 김유신, 암량주 군주로 가시오. 암량주는 어디입니까? 백제와의 최전방입니다. 여기가 뚫리면 수도 경주가 위험합니다. 김유신은 이곳이 자신의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압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끝이다. 암량주에 도착한 김유신. 밤낮으로 성을 지킵니다. 백제군이 공격해오면 막고 또 막고 또 막습니다. 하지만 방어만 하지 않습니다. 틈만 나면 역공을 합니다. 심지어 빼앗겼던 대하성 근처 지역을 일부 되찾아옵니다. 백제와의 전투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습니다. 신라 백성들이 김유신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신라의 수호신, 백전불패의 장군. 김유신은 이제 신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김춘추 역시 조정에서 입지를 회복합니다. 둘의 권력은 점점 커집니다. 하지만 647년 엄청난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비담의 난. 귀족 비담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목표는 선덕 여왕을 끌어내리는 것. 만약 여왕이 무너지면 김유신과 김춘추도 함께 무너집니다. 전체절명의 위기? 비담이 반란군을 이끌고 명활성에 자리 잡습니다. 김유신은 월성에서 왕실을 지킵니다. 팽팽한 대치 상황. 그런데 어느 날 밤 하늘에서 별똥별이 떨어집니다. 월성 쪽으로 똑 떨어집니다. 비담이 이걸 보고 환호합니다. 하늘이 우리 편이다. 별이 떨어졌으니 여왕이 패한다는 뜻이다. 반란군의 사기가 치솟습니다. 왕실 군사들은 불안해합니다. 우리가 지는 건가? 김유신이 이 상황을 보고 머리를 굴립니다. 이걸 어떻게 역이용할까? 그리고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연을 만듭니다. 연에 불을 붙입니다. 밤하늘에 날립니다. 멀리서 보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별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김유신이 소리칩니다. 보라, 어제 떨어진 별이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 하늘이 다시 우리 편으로 돌아왔다. 왕실 군사들이 환호합니다. 우오, 사기가 폭발합니다. 이 기세를 몰아 김유신이 총공격을 명령합니다. 모두 돌격. 반란군을 완전히 제압합니다. 비담과 귀족 30명을 참수형에 처합니다. 피로 물든 광장, 김유신이 차갑게 서 있습니다. 반란을 진압한 김유신과 김춘추. 이제 신라 조정의 중심이 됩니다. 누구도 이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654년 드디어 그날이 옵니다. 진덕 여왕이 승하합니다. 왕위를 잃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때 김춘추가 추대됩니다. 태종무열왕 즉위. 김유신이 어릴 때부터 꿈꿨던 그 순간입니다. 자신의 친구를 왕으로 만드는 데 성공한 겁니다. 김춘추가 왕이 되자마자 김유신을 부릅니다. 유신, 그대 없이는 내가 여기까지 오지 못했어. 김유신이 무릎을 꿇습니다. 전하, 이제 백제를 칩시다. 18년 전 대하성에서 딸을 잃었던 그날의 복수. 드디어 시작됩니다. 6년 후 660년. 김유신이 상대등 최고 관직에 오릅니다. 가야 출신이 신라귀족의 정점에 선 겁니다. 그리고 5만 명의 신라군을 이끕니다. 당나라 군대와 힘을 합칩니다. 나당연합군. 목표는 백제 수도 사비성. 김유신이 선두에 섭니다. 백제를 멸망시킨다. 치열한 전투 끝에 백제 의자왕이 항복합니다. 백제 멸망. 김춘추와 김유신이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형님, 드디어 복수했습니다. 그래 유신아, 우리가 해냈다. 18년 만에 복수 성공.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668년 김유신 74살. 이제 노장이 된 그에게 마지막 목표가 남아있습니다. 고구려. 한때 김춘추를 가뒀던 그 나라. 신라와 당나라가 다시 힘을 합칩니다.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고구려는 이미 영계소문이 춥고 아들들끼리 권력 다툼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신라군이 돌격합니다. 고구려 수도 평양성이 함락됩니다. 고구려 멸망. 삼국통일. 김유신이 평양성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가야 왕족 후손이 신라 최고 권력자가 되어 삼국을 통일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겁니다. 그로부터 5년 후 673년. 김유신이 7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신라는 그를 국장으로 치릅니다. 백성들이 모두 울었습니다.
신라의 수호신이 떠나셨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영웅의 이면을 말입니다. 여동생을 불태우겠다 협박하고 정략 결혼을 강요하고 오직 권력을 위해 평생을 달려온 남자. 그가 과연 영웅일까요? 아니면 권력에 미친 빌런이었을까요? 경주 충효동 김유신의 묘가 있습니다. 국가사적 제11호. 매년 수많은 사람이 찾아와 절을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 하지만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얼굴이 보입니다. 가야 출신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남자. 여동생의 목숨을 미끼로 왕족과 혼인시키고 친구를 왕으로 만들어 자신은 이인자가 되고 전쟁에서 공을 세워 입지를 굳히고 끝내 신라 최고 권력자가 된 남자. 그는 영웅이었을까요? 아니면 냉혹한 권력자였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김유신은 승리했기 때문에 영웅이 됐습니다. 만약 그가 실패했다면 역사책에는 아마 이렇게 쓰여 있었을 겁니다. 가야 출신의 역적 김유신, 신라를 혼란에 빠뜨리다. 결국 영웅과 빌런의 차이는 종이 한 장입니다. 성공하면 영웅, 실패하면 역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유신은 영웅입니까? 빌런입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역사 속 숨겨진 진실이 더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역사 빌런의 충격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역사 빌런,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진실을 파헤칩니다. 경주 충효동 김유신의 묘가 있습니다. 국가사적 제11호. 매년 수많은 사람이 찾아와 절을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 하지만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얼굴이 보입니다. 가야 출신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남자. 여동생의 목숨을 미끼로 왕족과 혼인시키고 친구를 왕으로 만들어 자신은 이인자가 되고 전쟁에서 공을 세워 입지를 굳히고 끝내 신라 최고 권력자가 된 남자. 그는 영웅이었을까요? 아니면 냉혹한 권력자였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김유신은 승리했기 때문에 영웅이 됐습니다. 만약 그가 실패했다면 역사책에는 아마 이렇게 쓰여 있었을 겁니다. 가야 출신의 역적 김유신, 신라를 혼란에 빠뜨리다. 결국 영웅과 빌런의 차이는 종이 한 장입니다. 성공하면 영웅, 실패하면 역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유신은 영웅입니까? 빌런입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역사 속 숨겨진 진실이 더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역사 빌런의 충격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역사 빌런,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진실을 파헤칩니다.